자, 지금 우리가 뭐 하고 있냐면 등차 수열의 합을 지금 하고 있고, 합 구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그리고 이제 뭐 좀 몇 문제 풀어봤죠. 자, 5번부터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100 이하의 자연수 중에서 1부터 100까지 중에서 3의 배수인 수들의 합을 한번 구해봐라, 그런 얘기가 되겠네. 그치? 그러면 일단은 3의 배수니까 일반항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 얘들아. 일반항은 당연히 뭐가 되겠어? 3n 이렇게 된다고 볼 수가 있겠지. 그치? 그러면 우리가 합을 구하는 방법은 뭐하고 뭐였어? 마지막 항을 아느냐 아니면 공차를 아느냐, 그 차이였잖아. 그래 안 그래? 그래서 공차를 뭐 아니까 뭐 이렇게 해도 상관은 없는데, 근데 뭐 마지막 항을 구할 수 있으면 마지막 항을 구하는 게 차라리 편하죠, 계산이. 그래서 생각해보면 첫 번째 항은 당연히 뭐 여기 1 들어가니까 3이 될 것이고, 그치? 그럼 마지막 항은 뭐가 되겠니? 33이 되겠지. 그게 이제 99가 되는 거니까. 맞습니까? 그러면 항이라는 게 바로 뭐가 되냐? 33개가 되고, 첫 번째 항은 1, 마지막 항은 뭐 99 이렇게 된다고 볼 수가 있겠네. 3. 그러면 뭐 이제 첫 번째 항, 마지막 항, 항의 개수 얘를 가지고 뭐 계산하면 간단히 끝나겠지. 자, 그러면 이제 SN이라는 거는 뭐냐? NS 33이라는 거는 2분의 항의 개수, 그 다음에 3 더하기 99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지. 맞지? 예, 어차피 얼마냐 뭐 계산하면은 답은 1683이라는 답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됐죠? 이런 건 뭐 별거 없으니까. 자, 두 번째 문제. 두 번째는 뭐냐면 100 이하의 자연수 중에서 7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3인 거를 구하라라고 했네. 그치? 그러면 가장 작은 수가, 첫 번째 수가 뭘까? 첫 번째 수는 얘들아, 이제 니네가 여기서 7로 나눌 때 나머지가 3이니까 첫 번째 수를 10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거든. 10 아니야. 첫 번째 수는 뭐야? 3이야, 3. 알겠지? 왜? 몫이 0일 수도 있으니까. 몫이 무조건 1이 돼야 되는 건 아니니까. 그러면 항상 AN을 구하세요. AN 구하면 7로 나눈다는 건 7의 배수란 얘기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7n 하시고, 첫 번째 나머지가 3이 돼야 되니까 빼기 뭐가 되면 되겠어? 4 이렇게 되면 되겠지. 이해되시겠지? 그러면 첫 번째는 뭐가 돼? 3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얼마가 들어갔을 때 100에 가장 가까운 수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니? 물론 이제 뭐 얘가 이제 뭐 100보다 큰, 100보다 작은 그렇게 해가지고 뭐 n값을 구하면 되는데, 굳이 뭐 그렇게 구할 필요는 없고, 뭐 대충 보면 알겠지. 얼마 정도 될까? 일단은 98이 7의 배수 중에서 가장 가까운 거잖아. 그렇지? 그럼 98에서 4를 빼면 94가 되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이제 또 7을 더하면 101이 되잖아. 맞아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94가 뭐가 되는 거야? 가장 작은 수가 되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 원칙대로 한다면 얘가 이제 100보다 커지는 거 하면 된다고. 그냥 100보다 커지는 n값 구하면 그거 전에 것까지가 뭐가 되는 거야? 내가 구해야 될 값이 된다고 볼 수가 있으니까. 뭐 한번 해보면, 자, 100이다. 그럼 뭐라고? 7n이 이제 104 이렇게 되겠지? 그럼 n이라는 거는 뭐가 되겠어? 7, 1은 7, 4, 점 얼마 이렇게 되겠네. 즉, 15번째 항부터 뭐라는 얘기야? 100이 넘어간다라고 보면 되겠지. 그치? 그럼 14번째 항이니까 n은 14 이렇게 보면 되고, l은 14를 여기다가 대입하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94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 이해되겠죠? 그러면 S14라는 거는 2분의 항의 개수에다가 3 더하기 94 계산해 주시면 답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을 좀 볼게요. 6번 문제를 좀 보면은, 6번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등차 수열의 이제 합의 활용인데, 합의 활용은 결론적으로 이제 뭐 방정식화 시켜서 문제식 만들어가지고 그냥 풀어버리면 되는 거야. 한번 봐봐. 자, 민규가 X 문제래. X 문제가 이제 있는 수학 문제집이 있는데,
첫날에는 15문제를 풀고 둘째 날부터는 D만큼씩을 증가시키면서 계속 이제 풀어나가겠다라는 얘기가 되겠지. 그치? 그러면 첫 번째 날은 당연히 15문제를 풀 거고 두 번째 날은 15 플러스 D를 풀고 그 다음은 15 플러스 2D를 풀고 뭐 이런 얘기야 쉽게 말하면. 그렇게 해서 9째 날까지 문제를 풀고 나면 24문제가 남는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거기 풀이 볼게요. X라는 게 뭐냐? 처음에는 15문제가 되는 거고 그 다음은 15 플러스 D가 될 것이고 이렇게 쭉 해가지고 9번째 날까지 푼다고 그랬잖아. 그래 안 그래? 9번째 날까지 푸니까 당연히 9번째 날에는 15 플러스 8D만큼을 풀었겠지. 그래 안 그래? 그렇게 하고 나서도 24문제가 남는다고 했으니까 플러스 24까지가 뭐가 되는 거야? X가 되겠지. 됐죠? 그 다음에 이거 뭐 계산하는 방법은 뭐 그냥 계산하면 되겠죠. 그렇게 했더니 뭐 어쨌든 이런 식으로 값이 나왔다라는 얘기고 결론은 두 번째 얘기는 뭐냐면 또 다른 방법으로는 첫째 날에 30문제를 풀고 둘째 날부터는 이제 D만큼씩을 똑같은 D 값이 되겠지. D 값을 증가시키면서 문제를 풀어서 7번째 날까지 문제를 풀면 39문제가 남는다라는 얘기니까 같은 방법으로 X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이제 식을 우리가 쓸 수가 있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렇게 하면 어차피 X가 이제 두 가지로 표현이 돼 있으니까 그거를 갖다라고 놓으면 D값을 뭐 할 수가 있다는 얘기야? 구할 수가 있다. 뭐 이런 생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제 X값을 구하라 라고 했으니까 X를 D라고 표현된 거에다가 내가 구한 D값만 집어넣어주면은 풀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지. 그치? 근데 뭐 이런 문제는 내신성으로는 잘 나오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이쪽에서 이제 낼 수 있는 어떤 그 유형들이 상당히 많아가지고 이런 거 뭐 잘 나오지는 않는데 어쨌든 참고하시고 자, 그 다음에 303쪽으로 넘어가서 수열의 합과 일반항 사이의 관계라는 거는 쌤이 지난 시간에 설명을 좀 다 했어요. 그래서 305쪽으로 넘어올게요. 305쪽에 넘어오면 쌤이 이제 이런 얘기 했었지. 무슨 얘기 했냐면 자, SN이라는 게 뭐 A, N 제곱 플러스 만약에 BN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라고 하면 상수항이 뭐 하면? 상수항이 없으면 그치? 몇 번째 항부터? 첫 번째 항부터 등차 수열을 이룬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상수항이 만약에 여기에 뭐 이렇게 붙어 있다 그러면 이 친구 때문에 몇 번째 항부터? 두 번째 항부터 등차 수열을 이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지. 알겠지? 그래서 문제를 좀 잠깐 보면 자 1-1번 SN이 N제곱 플러스 2N 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랬을 때 얘는 뭐 상수항이 없으니까 당연히 뭐부터? 첫 번째 항부터 등차수열을 이룬다 라고 보면 되겠고 그 다음에 N제곱 앞에 있는 개수 얘가 뭘 의미한다 그랬지? 공차의 반절이라 그랬지? 즉 이거의 2배가 공차라는 얘기가 되겠지. 그치? 그럼 공차가 2이면서 첫째 항부터 등차수열을 이루는 수열이다 라고 말하면 되겠지. 만약에 일반항을 우리가 이제 구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구하면 된다고? 얘가 지금 뭐니까? 1이니까 2n 하시고 나서 여기 1과 여기 1이 바로 같으면 된다는 얘기야. 여기 1과 여기 1. 1 집어넣으면 3이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플러스 1 이렇게 써주시면 끝나겠네요. 됐습니까? 그 다음은 n제곱 플러스 2n 플러스 1이야. 자, 그러면 얘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 친구 때문에 첫 번째 항은 얘보다 1만큼 큰 거야. 쉽게 첫 번째 항이. 얘는 첫 번째 항이 3이잖아. 그치? 얘는 첫 번째 항이 4야. 그 다음부터는 다 똑같아. 그 다음부터는. 알겠지? 그 다음부터는 다 똑같아요. 그래서 얘는 AN은 어떻게 되냐? 일반항은 당연히 얘하고 똑같이 돼야 되겠지. 근데 만약에 어떻게 구하냐면은 일단 얘를 보고 2n이라고 하시고요. 여기 뒤에는 이 친구를 무시하고 얘만 가지고 얘하고 얘하고 같으면 된다는 얘기야. 알겠지? 그래서 플러스 1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첫 번째 항은 이제 뭐냐? 첫 번째 항은 여기다가 1 집어넣는 게 아니고 얘는 뭐부터 하니까 두 번째 항이 돼야 되니까 두 번째 항이 돼야 되니까 A1은 누구를 따라가냐? 얘 거를 따라간다 라고 보시면 되겠네. 알겠지? 그래서 첫 번째는 뭐가 된다? 4
이렇게 마무리 하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넘어가서 이제 306쪽에 있는 문제들은 다음에 조금 하도록 합시다. 308쪽도 마찬가지고요. 자, 등비 수열로 한번 넘어가서 봅시다. 등비 수열은 선생님이 이제 어제 얘기했던 것처럼 똑같은 걸 이제 곱해서 이제 만든 수열이 되는 거야. 그래서 등차 수열이 봐봐 A1, A2, 뭐 이렇게 A3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얘는 A, 얘는 뭐 A 플러스 D, 얘는 A 플러스 뭐 ED 이렇게 나갔던 거였지. 그치? 근데 얘는 이제 똑같은 거를 곱하잖아. 우리가 똑같은 거 곱하는 거를 갖다가 공비라고 그래. 공비. 그러니까 B가 공통적이다. B가 같다 이런 뜻이 되겠지. 공차는 차가 같다 그런 뜻이고. 알겠지? B는 이제 비율을 말하는 거야. 비율, B. 그래서 얘는 이제 당연히 똑같은 걸 곱해서 나가는 거고, 공비는 우리가 이제 R이라고 씁니다. R. 그래서 첫 번째는 마찬가지 A가 되는 거고, 얘는 이제 AR 이렇게 되겠지. AR의 제곱 이렇게 되겠지. 이해되시겠어? 그러면 뭐 얘는 뭐 이렇게 쭉 하면은 얘보다 D가 하나 뭐였어? 작은 거였잖아. 그래 안 그래? 그렇지? 그래서 일반항이 A 플러스 N-1 D가 일반항이었단 말이야. 그렇지? 그러면 얘는 그럼 일반항이 어떻게 돼? 쭉 이렇게 오면 일반항이 자 얘가 3일 때 얘가 지금 제곱이잖아. 뭐 거의 느낌이 거의 비슷합니다. 사실 얘네 둘이는 그냥 뭐 더하고 곱하고 차이야. 그래서 AR의 N-1제곱 이렇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알겠죠? 그래서 등비 수열의 일반항은 AR의 N-1이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는 거야. 그러면 예를 들어 선생님이 만약에 자 그 일반항이 뭐 6에 만약에 6이 아니라 뭐 n 플러스 아니 이렇게 나왔다고 한번 해보자. 이렇게 나왔으면 첫째 항하고 이제 공비가 얼마냐라고 이제 물어보면 자 공비는 얘들아 첫째 항은 그냥 여기다가 1 집어넣으면 첫째 항이에요. 그냥 알겠지? 당연히 n에다가 1 집어넣는 게 첫째 항이 되겠지. 그럼 첫째 항은 이제 뭐라고 보면 돼? 9라고 보면 되겠지. 그치? 그럼 공비라는 거는 뭐냐면 잘 들어봐. 공비라는 거는 n을 지수로 가지고 있을 때 얘가 공비야. n을 지수로 가지고 있을 때 그러니까는 뭐 이 친구 크게 신경 쓸 거 없습니다. 얘는 어차피 끄집어내고 그러면 되니까 n을 지수로 가지고 있을 때 얘가 바로 공비다라고 보시면 되겠지. 알겠지?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장난질 많이 치죠. 뭐 2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알겠지? 그럼 첫째 항은 뭐야? 첫째 항은 1 집어넣으면 돼. 첫째 1 집어넣으면 돼. 알겠지? 1 집어넣으면 얼마예요? 4니까 뭐 16 이렇게 되겠지. 1 집어넣으면 2 4제곱이니까 16이 되겠지. 그 다음에 공비는 뭐가 되겠어? 공비는 그렇지. 이게 아니고 이렇게. 알겠지? 얼마? 8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네. 됐죠? 우리 뭐 지수 배웠잖아. 그 느낌하고 비슷하게 이제 간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결론적으로 뭐다? n을 지수로 가지고 있는 밑이 뭐가 된다? 공비가 된다라는 것만 정확하게 이해를 좀 하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이제 일반항은 AR의 N-1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얘기는 하는데 등차 수열에서는 일반항이 상당히 중요한데 등비 수열에서 일반항이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왜 그러냐면 생각을 해봐. 등차 수열은 더하기잖아. 그래 안 그래? 더하기니까 아마 한 뭐 10번째, 20번째 사실 뭐 그런 게 약간 의미가 있기는 해. 근데 등비 수열은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뭐 1에서 시작해서 만약 공비가 2라고 한번 해봐 얘들아. 그러면 뭐 10번째만 받아도 얼마야? 1024야. 20번째 가면 얼마인지 몰라. 이 20승이 얼마인지 어떻게 알아?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얘는 얘에 비해 가지고 뭐 어떤 항이라는 어떤 개념 자체가 뭐 크게 안 놀아. 뭐 해봐야 뭐 한 뭐 A 10제곱 안쪽에서 거의 놀고 막 그래. 왜냐면 만약에 공비가 3이야. 공비가 3이면 3의 6제곱이 729고 3의 7제곱만 받아도 2000이 넘어가 버려.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좀 숫자 너무 크잖아. 그래가지고 얘는 일반항이 사실은 크게 이렇게 막 명확한 의미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돼.
일반항이 원래 AR에 n-1인 거 이거는 맞아. 알겠지? 이거는 맞는데 일반적으로 표현을 이렇게 표현해.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이렇게. 일반항을 원래는 어떻게 표현해야 되는 게 당연히 정확하겠니? n-1의 형태가 돼야만이 정확한 거거든 사실은. 그치? 그러면은 n-1 되려면 몇 개가 남아서 2개가 남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럼 그 2개가 바로 뭐가 되는 거냐? 그렇지. 이렇게 돼버리면 얘가 바로 첫 번째 항이다라고 보면 되는 거거든 사실은. 근데 첫 번째 항을 굳이 이렇게 표현할 필요가 없는 게 여기다가 1 집어넣으면 바로 첫 번째 항 나오거든. 근데 굳이 뭐 얘를 갖다가 굳이 이렇게 표현을 해가지고 첫 번째 항을 내가 꼭 뭐 드러내야 되냐? 그럴 필요가 뭐 별로 없다는 얘기야. 그리고 공비라는 것 자체는 뭐니까 여기 밑이 바로 공비니까는 굳이 뭐 이렇게 되든 이렇게 되든 공비는 바로 뭐에 있고 드러나와 있고. 그치? 수학에서는 굳이 뭔가 이렇게 정리할 때 편하지 않는 거는 굳이 그냥 정리를 안 해.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으니까.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무조건 일반항을 이런 식으로 맞춰서 해야 되는 필요는 없는 거야 사실은. 알겠지? 그리고 뭐 나중 이야기이긴 하지만 이제 미적분을 공부를 해야 되는 친구들은 이게 지금 수열이잖아. 그치? 우리가 이제 수투에서 극한이라는 걸 배울 거거든? 극한이라는 걸 배울 건데, 문과에서는, 그러니까 수투만 공부하는 친구들은 이 수열 가지고는 극한이라는 개념을 공부를 하진 않는데, 근데 미적분 하는 친구는 수열, 이거를 가지고 또 극한이라는 걸 추가로 공부를 하거든? 그러니까 수열을 조금 잘 해놔야 됩니다. 뭐 누구나 다 잘 해놓긴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얘를 이용해서 추가로 또 이렇게 극한을 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할 때 그렇게 하시고, 어쨌든 뭐 굳이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야. 알겠지? 자, 넘어갈게요. 그 정도로 하고. 그 다음에 등비 중앙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등비 중앙은 뭐 등차 중앙은 뭐였지 얘들아? 양쪽을 더한 게 가운데 몇 배? 2배였지. 사실 양쪽을 더한 게 가운데 2배란 건 뭐냐면 양쪽을 더한 거는 가운데 거의 2배라는 거는 가운데 거를 2번 더했다 그 뜻이거든. 맞습니까? 자, A가 있고요. B가 있고요. C가 있으면 결론적으로 A 더하기 C라는 거는 뭐냐면 B 더하기 B란 얘기야. 그치? 우린 근데 이렇게 이제 안 쓰잖아. 이렇게 안 쓰고 그냥 똑같은 거를 2번 더하면 2 곱하기 B, 2B라고 쓰는 거지 그냥. 맞지? 그러니까 등차 중앙은 뭐였냐면은 그냥 더하기다 보니까 가운데를 똑같은 거를 2번 더하면 양쪽 더한 거가 똑같다 이거였거든. 그러면 얘는 이제 등 B잖아. 등 B니까 당연히 그럼 얘는 뭐가 돼야 되겠어? 가운데 거를 2번 곱해야 되겠지. 곱한 거는 양쪽을 곱한 거와 똑같다 이런 개념이 되는 거야. 결론적으로 자 이렇게 보면 얘는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여기서 R 곱하니까 얘가 되는 거잖아. 그래 안 그래? 그치? 그럼 여기는 뭐가 되겠어? AR 이렇게 될 수가 있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면 얘네들이 등비수열이 되는 거야. 등비수열은 똑같은 거를 곱해가지고 만들어 나가는 수열이니까. 이해되겠습니까? 그러면 얘를 똑같은 거를 2번 곱한다는 얘기, 제곱한다. 그거는 양쪽을 곱한다. 그렇지. 이렇게 하고 같아진다. 이게 등비 중앙의 개념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당연히 얘도 마찬가지로 이쪽에 있는 친구들을 곱해도 당연히 이거 제곱이 나오겠지. 이쪽에 있는 친구들 곱해도 당연히 이거 제곱이 나오겠지. 그치? 등차 중앙에서 생각했던 것들은 등비 중앙에 다 성립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다만 등차 중앙은 더하기 개념이었어. 더하기가 주인공이었지. 얘는 곱하기가 주인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보시면 되고, 자, 문제를 조금 풀어보면서 봅시다. 1번 문제 한번 볼게요. 두 번째 항이 10이다. 자, A2가 10이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항 A5가 324다. 그랬을 때 일반항을 한번 구해봐라. 이렇게 문제가 나왔지. 우리가 등차 수열일 때는 어떻게 했었지 얘들아? 여기서 빼면은 뭐였지? 빼면은 3D였지 3D. 3D였어 그치? 근데 얘는 어떻게 되냐면 똑같이 빼는 거는 똑같이 맞아. 빼는 건데 자 얘는 지금 AR이거든. 그치? A2라는 거는 첫 번째 R 하나 곱해진 거니까. 그 다음에 얘는 뭐가 되냐? 당연히
첫 번째 A에다가 R 4개 곱해진 거지, 그치? 그러면 AR에 뭐가 되겠어? 4제곱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 맞지? 그러면 등차일 때는 여기서 얘를 뺀 거만큼의 D가 나왔다라고 한다면 얘는 뺐어. 그치? 뺀 거만큼의 뭐가 되냐? 빼면은 R의 세제곱이다라고 보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를 빼기 개념으로 보는데 마찬가지 얘도 빼기 개념으로 봤을 때 얘하고 얘를 이거를 빼면 3이야 3. 그게 바로 뭐냐? 0B의 제곱이다라고 보면 되겠지. 쉽게 말해서 이 얘기야. A2는 AR이고 얘는 AR이 뭐야? 4제곱이잖아. 그렇지? 그래서 약분을 하게 되면은 뭐가 남습니까? 이렇게 하면 R 세제곱이 남겠죠. 그쵸? 그래서 원래 이렇게 계산해야 되는 게 맞아요. 맞는데 선생님이 이 넘버를 좀 중시한다니까 여기서 얘를 빼면 그게 바로 지수로 올라간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 그러니까 이제 등차에서는 앞에 개수로 왔잖아. 앞에 개수로. 그치? 얘는 곱하기니까 뭘로 온다? 지수로 온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고 몇 번 해보면 얘는 뭐 금방 익숙해지는 거야. 뭐 특별한 건 아니야. 그러면 얘는 어떻게 돼야 되냐? 당연히 공비는 얘들아 무조건 계산 자체가 곱하기나 나누기야. 더하기 빼기 계산이 없어. 그러니까 얘가 이제 아래 이렇게 12로 이렇게 오면 되겠지. 12. 그치? 그래서 이제 나눠보시면 대략 이제 뭐 이런 수들이 나와요. 왜 그러냐면 이게 만약에 딱 무언가의 세제곱 형태가 안 되면 상당히 복잡해져. 그러면 R 자체가 만약에 R 세제곱이 24야. 그럼 R은 뭐가 돼야 돼? 세제곱건 이제 이렇게 돼버려. 이렇게. 근데 뭐 이런 식으로는 안 해. 우리 지금 지수가 하는 건 아니잖아. 수열이니까. 그러다 이렇게까지는 안 한다고. 그러면은 얘가 이제 뭐가 되냐? 어쨌든 뭐 2의 세제곱이나 3의 세제곱이나 4의 세제곱이나 그 정도 선에서 그냥 다 정리가 돼. 알겠지? 근데 뭐 계산해보면 어차피 되니까. 이렇게 돼버리면 그러면 이제 R은 뭐가 된다는 거? R은 3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이해되시겠죠? 그럼 R이 3이에요. 이게 뭐 일반한 거라 그랬지? 그러면 R이 3인데 A2가 지금 12잖아. 그치? 그러면은 우리가 어쨌든 AN을 구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 첫 번째 항 곱하기 R의 n-1인데 지금 R은 구한 거잖아. 그럼 뭐만 구하면 돼? 첫 번째 항만 구하면 되겠죠. 그쵸? 그럼 첫 번째 항은 A2가 10이면 당연히 R로 얘만 뭐 해주면 돼? 나눠주면 되겠지. 아니면 얘가 이제 A 아니니까 R로 나눠주면 어차피 A만 나오잖아. 그렇지? A는 얼마가 됩니까? 4가 되겠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는 4 곱하기 3의 n-1제곱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어요? 아니면 이제 뭐 얘가 12인데 얘가 뭐니까? 얘가 3이니까 당연히 얘는 뭐 4가 되겠지. 그치? 어떻게 뭐 생각하시더라도 뭐 그렇게 복잡한 건 아니니까 문제 마무리 하시면 되겠네요. 자, 다음. A2, 자, A2 더하기 A4가 얘가 810이고 810. 그 다음에 A5 더하기 A 3개 7. 이게 30이다. 이렇게 되어있지. 자, 그랬을 때 A10을 한번 구해봐라. 이랬단 말이야. A10을 구해봐라. A10은 뭐 우리가 이제 등차했던 느낌하고 똑같아. 일반항을 꼭 굳이 구해야 되는 거는 사실은 아니야. 일반항을 구하면 좀 편하고 일반항을 굳이 안 구해도 내가 특정한 어떤 항을 알아버리면 만약에 내가 A5를 내가 만약에 구했어. A5를 구하면 A10은 그럼 뭐가 되겠어? R만 5제곱 해주면 5제곱만 곱해주면 되겠지. R만 5번 곱해주면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등차 수열하고 연관 지어서 약간 같은 느낌으로 이렇게 뭐 생각하시면 금방 이해가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얘는 특징이 어떤 특징이 있냐면 이런 거다. 자, 이게 지금 넘버 차이가 있지. 넘버 차이. 이 넘버 차이가 바로 뭐냐면 여기다가 R 3개 곱해주면 얘가 되는 거지. 잘 들어봐. R 3개 곱해주면 얘가 되지. R 3개 곱해주면 얘가 되는 거지. 그래 안 그래? 결론적으로 이 생각을 좀 가지세요. 여기에 이거는 R 3개로 내가 묶어내면 바로 누가 돼? 얘가 되는 거야. 얘가. 이렇게. 얘는 바로 묶어내기가 되지. 등차는 안 되지만 왜냐면 얘는 곱하기니까. 맞습니까?
얘는 여기서 R 3개 곱한 거잖아. 그치? R 3개 곱한 거니까 R 세제곱만 묶어내버리면은 얘는 바로 얘가 돼버린다는 얘기가 되네. 그치? 뭐 이렇게 생각해보면 돼. 천천히. 얘는 그냥 AR이고 얘는 AR의 세제곱이잖아. 얘는 AR의 4제곱이고 얘는 AR의 6제곱이잖아. 이렇게. 그치? 그러니까는 여기서 세제곱 묶어내면은 얘가 나오잖아. 그냥. 근데 그게 바로 뭐다? 어차피 얘가 두 칸이고 얘가 두 칸이잖아. 그렇지. 얘가 두 칸인데 얘가 세 칸 이렇게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 계산이 좀 많이 복잡해지거든. 알겠지? 그러니까 얘가 두 칸 차이면 얘도 두 칸 차이 똑같이 나온다는 얘기야. 똑같이 나온다는 거는 뭐냐? 결론적으로 여기 넘버 개수 차이만큼으로 묶어내면 얘는 바로 그거 곱하기 얘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지. 이해되겠어요? 자, 그렇게 이제 생각을 좀 하면은 다시 한번 정리하면 얘는 바로 뭐냐? R 세제곱으로 묶어내면은 A2 플러스 A4 이렇게 될 수가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지. 그치? 그러면은 이제 얘가 얼마나 그랬어? 얘가 810이라고 했잖아. 맞습니까? 그러면 이제 내려가면은 810 이렇게 되고 약분 떨어지고 그러면은 81 3을 약분하니까 27분의 이제 1 이렇게 되겠지. 맞지? 그러니까 R 세제곱이 27분의 1이다 라고 이제 구하시 생각했네. 그러면 R 세제곱은 뭐가 되겠습니까? 아니 R 세제곱이 27분의 1이니까 R은 3분의 이제 1이다 이렇게 이제 R은 구했어 우리가. 그렇지? R은 구했으니까 누구만 구하면 되겠어? A만 구하면 되겠지? A 구하는 거는 뭐 여기든지 어차피 얘네들이 다 A하고 R, A하고 R 이렇게 돼 있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여기서 구한 R을 뭐 여기다가 대입을 하면 당연히 A가 구할 수 있겠니 없겠니? 구할 수 있겠지. 자 무슨 말이냐면 여기다가 한번 집어넣어보면 자 얘가 이제 2고 얘가 4잖아. 그렇지?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됐을 때 A로 한번 묶어보면 A로 묶어보면 얘는 뭐가 돼? R 더하기 R 세제곱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 그치? 얘가 뭐란 얘기니? 800 이제 10이다 이렇게 되는 거야. 나는 지금 누가 필요하냐면 A가 필요한 거지. 왜? 일반항이라는 게 결국에는 뭐니까? A 곱하기 R의 n-1제곱이니까 A하고 R이 있어야 되는 상황이니까. 맞지? 그러면 이제 뭐 여기 이건 내가 지금 다 알고 있잖아. 그럼 얘가 얼마냐? A 곱하기 자 얘가 지금 얼마야? 3분의 1이고 얘는 27분의 1이잖아. 그렇지? 그럼 27로 통분을 시키면 얼마가 되죠? 얘는 3분의 1인데 27 됐으니까 9가 되겠지. 9. 얘는 1이지 10이지 그러면 그러니까 27분의 10 이렇게 될 수가 있겠네. 그러면 810이 돼서 이렇게 약분하면 뭐가 되니? 81이지. 81이면 뭐가 되니? 3의 몇 제곱? 4제곱이 되겠네. 그치? 27은 이거 이리로 타고 올라가야 되잖아. 그치? 그럼 3의 몇 제곱입니까? 3의 세제곱이죠. 3의 세제곱. 결론적으로 A라는 거는 뭐냐? 3의 7제곱. 그러니까 등비수열은 약간 이렇게 지수식으로 계산해야지 이걸 막 그냥 풀어버리면 숫자가 너무 커져버려. 방대해져. 알겠지? 그러니까 이런 느낌으로 그냥 가시면 되겠다라고 보면 되겠네.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이제 마무리 하시면 어떻게 되냐? 3의 7제곱. 3의 7제곱 곱하기 자 3분의 1의 n-1제곱 뭐 이렇게 가셔도 상관없고 아니면 지수 조금 정리해줘도 상관이 없어. 얘가 마이너스 1 결코 뭐 보기 좋지는 않잖아. 그치? 그럼 마이너스 1이 타고 넘어오면 뭐가 되지? 3이 되겠지. 그러면 3의 8제곱 곱하기 3분의 1의 n제곱. 이거는 학교 선생님에 따라서 조금 상황은 달라. 근데 뭐 일단 이렇게 써주는 게 FM이기는 해. 첫 번째 항, 그 다음에 공비의 n-1제곱. 이게 일반항이니까. 자, 이렇게 해서 보시면, A10을 구하는 얘기구나. 지금 이게 이제 AN이고 A10을 구하는 얘기잖아요. A10 구하면 당연히 여기다가 10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쵸? 그럼 10 집어넣으면 얘는 뭐가 되냐? 얘는 3분의 1의 9제곱에 37제곱이니까 계산하면 뭐 3분의 1의 제곱만 남겠지. 그치? 그러면 답은 9분의 1 이런 식으로 구하시면 되겠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알겠습니까? 근데 뭐 그렇게 안 하고 어차피 A 알면 여기다가 R을 몇 번 곱하면 돼? 9번 곱하면 10이 되겠지. R이 뭐니? 3의 마이너스 1제곱이잖아. 그렇지?
그러니까는 이렇게 아니 9번 곱하니까 이렇게 이제 하셔도 상관없겠죠. 그리고 3의 마이너스 2제곱이니까 뭐 3의 마이너스 2제곱이라고 쓰지는 마세요. 지금은 지수단원이 아니니까 나중에 다툴 때는 어떻게 해야 돼? 풀어서 쓰는 게 맞아. 그래서 9분의 1 그렇게 하시면 된다는 얘기야. 아시겠지? 자, 그 다음 2번 한번 봅시다. 자, 2가 있고요. x, y, z 162. x, y, z가 양수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등비수열을 이룬다. 그랬을 때 이거 세 개를 한번 더해봐라. 그런 얘기가 되겠지. 그치? 그러면 뭐 이런 얘기잖아. 뭐만 구하면 게임은 끝나니? 알만 구하면 게임은 끝나겠지. 알만 구하면 계속 뭐 곱해서 만들어내면 되니까. 그래 안 그래? 그럼 선생님 뭐라고 했냐면 얘를 A1이라고 하자. 이 수열 내용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 일반적인 문제는. 근데 처음에 약간 좀 계산하는 방법이 뭐 이렇게 이런 거 막 가지고 하다 보니까 조금 연습은 필요해. 그럼 얘는 뭐가 되겠어? A 뭐가 돼? A 5제곱이 되겠지. 그래 안 그래? 등비술에서는 여기서 얘를 뺀다. 그게 바로 뭘로 간다고? 지수로 간다고. 지수. 맞지? 아니면 그냥 얘를 A라고 보고 얘를 AR의 4제곱이라고 보면 되겠지. 뭐 상관없으니까 어차피. 선생님 어쨌든 시간 좀 단순하게 풀려고 하는 거야 그냥. 빼면 아래 4제곱. 그럼 아래 4제곱이라는 게 결국에는 뭐냐? 그치? 얘가 내려가면은 뭐 2분의 162가 될 거 아니야. 그러면 81이 되니까 R은 풀마 2가 되는데 X, Y, Z가 양수라고 했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 등비술의 또 특징이 뭐냐면 얘들아, 만약에 공비가 마이너스잖아. 그럼 어떻게 되겠어? 풀마가 막 이렇게 나오겠지. 약간 등차하고 약간 다르죠? 등차는 쭉 양수였다가 음수가 되든지 음수였다가 양수가 되든지 이렇게 되잖아. 그치? 근데 얘는 한 번 양수가 쭉 양수가 되든지 아니면 풀마가 계속 바뀌든지 이렇게 두 가지 형태밖에 안 나와. 양수 같다가 음수 같다가 절대 이렇게 될 수가 없겠지. 그치? 근데 이제 x, y, z가 다 모두 다 양수라는 말은 결론적으로 공비가 뭐라는 얘기지? 양수라는 얘기가 되겠지. 그러니까 여기서 원래 풀마 3인데 R은 3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됐습니까? 그러면 x는 뭐가 되겠어요? 3 더하니까 6이 될 것이고 3 곱하니까 6이 될 것이고 y는 뭐 18이 될 것이고 얘는 뭐 54가 될 것이고 뭐 그런 얘기지 뭐 그냥. 그 세 개를 더하시면은 뭐 78 이런 식으로 답이 나올 수가 있겠네요. 무슨 느낌인지 알겠지? 자, 다음 3번 봅시다. 3번 등비중앙 8 x 자 y 이렇게는 뭐를 이룬다고? 등차를 이루고 x, y 36 얘는 등비 얘는 등차 얘는 등비. 이런 문제들은 뭐 자주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인데 얘들아 그냥 어떻게 너네가 생각하면 되냐면 뭐 그냥 x, y 미지수 두 개잖아. 미지수 두 개니까 내가 알고 있는 개념을 이용해서 식만 두 개 만들어버리면 끝나는 거야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굳이 얘를 뭐가 이렇게 막 뭐지 할 필요 없어. 왜? 그러면 얘는 당연히 뭐라고? 가운데 거 두 배가 이거 두 개 더한 거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2x가 y 더하기 8 이렇게 뭐 될 수가 있겠지. 그치? 그 다음에 얘는 뭐라고? 가운데 거를 제곱한 게 양쪽 곱한 거 똑같다 그 얘기지. 그러면 얘는 y 제곱이 36x 이렇게 되겠네.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여기서 이제 뭐 x나 y 둘 중에 하나를 뭐가 이렇게 바꿔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당연히 뭐 얘 넘겨주면 차라리 y가 편하겠지. 그럼 y 자리에다가 뭐 집어넣는 거야? 2x-8 집어넣으면 x에 관한 2차식 되니까 그냥 거기서 뭐 x값 그냥 구하시면 되겠네. 나는 방정식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진짜 아무것도 아닌 문제들이야. 사실 아주 간단한 문제들이지. 무슨 뜻인지 이해되시겠지? 그러니까 이런 거를 뭔가 의미를 부여하고 사실 뭐 할 만한 그런 문제는 아니야. 같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이제 x값, y값 이제 뭐 구하시면 되겠지.
이해되겠지? 양수 xy라고 했으니까 여기다가 이제 집어넣고 구해보면 x에 관한 2차식이니까 x값이 두 개 나오겠지? 둘 다 양수이면 당연히 따로따로 해줘야 될 것이고 둘 다 만약에 하나가 양수 하나가 음수면 양수인 것만 그냥 계산해가지고 계산 내버리면 되겠네.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 3-2번 3-2번은 책 보고 할게요. 보세요. fx가 이제 뭐 이렇게 주어졌어. 이렇게 주어졌고 1차 식이 x 플러스 1,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2로 나눌 때 나머지니까 뭐 나머지 정리 쓰시면 되겠죠. 그래 안 그래? 그럼 나머지 정리 못 쓰면 되는 거야? 뭐 f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f0, 그 다음에 f2 이렇게 쓰면 되겠네.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제 책 보세요. 그렇게 이제 쓴 게 뭐냐면 f 마이너스 1이 2 플러스 k고 f0이 k고 f2가 2 플러스 k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지. 그러면 생각을 해봐. 자, 모든 어떤 것들이 뭘로 연결돼 있어? 그냥 k로 연결돼 있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뭐 당연히 이게 이제 등비 수열이니까 가운데 거 제곱한 거 양쪽 곱한 거 똑같다고 했잖아. 그러면 거기서 뭐 k거나 2차식이니까 k 값이 나오겠어 안 나오겠어? 나오겠지. 그쵸? 그래서 뭐 k 값 구하고 구한 k 값을 이제 뭐 여기다가 집어넣어준 다음에 fx를 x 플러스 2로 나눈 나머지니까 f 마이너스 2 값만 뭐 하면 되겠어? 구하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냥 뭐 이런 문제다 정도만 생각하시면 되겠지. 그러니까 사실 이런 문제들은 문제가 안 돼. 그러니까는 나중에 이제 발전 문제나 아니면 뒤쪽에 이제 보면 등차하고 등비하고 융합된 문제들이 있거든. 근데 사실은 그런 문제들은 우리 내신으로 잘 안 나와. 우리 여기는 지역 이 지역은. 나중에 이제 수능 볼 때 그렇고. 자, 그다음 4번. 등비 수열을 이루는 세 실수가 있습니다. 세 실수가 있고요. 세 수의 합이 14다. 곱이 64다. 라고 했는데, 우리가 그 등차 수열 했을 때는 얘들아 우리가 세 수를 어떻게 놨지? 뭐, a-d, a 플러스 d 이렇게 놨어. 왜? 더하는 과정에서 쉽게 없어지니까. 그런데 얘 같은 경우는 뭐, 이거를 뭐, r분의 a, 그 다음에 a, 그 다음에 a야. 이렇게 놓으셔도 상관없고, 왜? 어차피 더하는 과정에서 안 없어져 얘는. 그러니까 그렇게 놓으셔도 되고 아니면 a, ar의 제곱 이렇게 놓으면 상관없어. 이게 편한 대로 나. 근데 오히려 뭐 분수에 뭐가 들어가는 게 좀 좋진 않잖아. 그러니까 오히려 얘는 그냥 ar의 제곱 이렇게 놔도 상관없어. 알겠지? 자, 어쨌든 보면 등비수열이 세 실수가 있어. 이렇게 세 수가 이렇게 있는데, 자, 이것들의 합은 14고 곱은 뭐란 얘기지? 64라 그랬지? 그랬을 때 세수를 구하라고 했어. 등차 수열은 당연히 우리가 합으로 출발해서 곱으로 마무리를 지었어. 그치? 왜? 합을 했던 이유가 합하는 과정에서 d가 없어지고 a 값이 바로 나오니까. 그럼 등비는 당연히 어떻게 가면 되겠니? 당연히 곱으로 가서 합으로 해결한다 생각해버리면 되는 거야. 왜 그러냐면, 자, 봐봐. 얘들아, 등비 중앙이 뭐냐면, 자, A, B, C가 있을 때, 등비 중앙의 의미는 B 제곱이 AC란 얘기잖아. 그래, 안 그래? 그치? 그러면은, 두 개를 곱한 거는 이거의 제곱이야. 맞아, 안 맞아? 그러면 결론적으로 A, B, C는 뭐하고 똑같은 거니? B 세제곱하고 똑같다는 얘기가 되겠지. 맞죠? AC가 B제곱이니까 이게 B제곱이니까 거기다 B 곱하면 B세제곱이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뭔가 등비수열을 이루는 세 수가 이렇게 있어. 알겠지? 근데 세 수를 모두 곱한 거는 결국에는 뭐냐? 가운데 거의 몇 제곱? 세제곱이야. 그러니까 곱하기가 얘가 항상 뭘로 나오냐? 무언가의 세제곱으로 나오게 돼 있어. 그렇게 안 나와버리면 선생님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막 세제곱은 이렇게 나와버리니까 그렇게 나온 적은 없었어. 알겠지? 그래서 다시 얘기할게요. 세 개를 모두 곱하면 가운데 거의 세제곱이야, 그냥. 알겠지? 이런 게 이렇게 하나씩 알아놓으면은 문제 풀 때 좀 빨리빨리 편하게 풀 수 있어. 결론적으로 우리는 이 문제 딱 읽으면서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아, 너는 4의 세제곱이구나. 이렇게 되는 거지, 그냥. 그러면은 네가 뭐가 되는 거니? 아, 네가 4구나. 이렇게 가면 되는 거야. 알겠니? 그럼 네가 4구나 가면은 얘가 이제 사실은
얘는 그럼 뭐가 되는 거야? R을 그냥 4로 나눈 거가 되는 거고, 이렇게. 그치? 얘는 뭐가 되는 거야? 4R 이렇게 이제 보면 되겠지. 왜 그러냐면은 R을 나눠주고 R 곱해주고 이런 개념으로 보면 되니까. 맞습니까?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세 개를 더한 게 뭐라 그랬어? 이거라고 했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럼 이 계산은 어떻게 하면 편하냐? 지금 공통인수가 뭐지 얘들아? 4잖아 4. 4로 묶어버려. 4로 묶어버리면 R분의 1 더하기 이거부터 선생님이 할게요. R 더하기 1 얘가 얼마라는 얘기니? 14 이런 얘기가 되잖아. 이렇게 되겠지? 뭐 이렇게 약분하면 뭐가 되겠어? 약분하면 2분의 7 이렇게 되겠죠. 그쵸? 이렇게 약분하면 얼마가 되겠습니까? 2분의 5 이렇게 되겠지. 그래 안 그래? 그치? 그러면 정상적인 거하고 역수의 합이 2분의 5가 된다 이 얘기잖아. 그러면 R은 뭐 간단하겠지. R이 얼마니? 근데 2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 R이 2분의 1일 수도 있어. 그러니까는 등차수열에서는 풀마 개념. 사실 똑같긴 해. 등차수열에서도 뭐가 있어도 풀마가 있었지. 그래 안 그래? 뭐 이렇게 D가 풀마 2가 있으면 2로 하나, 마이너스 2로 하나. 결과는 똑같았잖아.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보면 일반적으로 보면 우리가 이제 그런 습성은 있어. 그런 습성을 붙이면 돼. 이거를 보면은 R이 2다라고 생각하는 건 뭐냐면은 무조건 R이 R분의 1보다 크다라는 고정관념이 있어서 이런 걸 다 깨야 돼. 그래야 수능에서는 뭐 할 수 있어? 빈틈없이 우리가 다 완벽하게 풀 수가 있어. 아니 왜 R이 무조건 R분의 1보다 커야 돼? 그런 게 어딨어. 그치? 그러니까는 R이 2도 되지만 뭐도 된다? 2분의 1도 된다라는 것만 체크하시면 되고, 근데 이제 이런 문제 풀 때는 쉽게 그냥 뭐 2다라고 생각해도 전혀 문제는 안 되겠지. 무슨 뜻인지 알겠지? 이제 이 책에서 푸는 방식이 이제 원칙적인 방법이긴 해요. 근데 이제 어쨌든 계산상 이런 식으로 하면 조금 그냥 편리하게 풀 수 있다. 그 얘기 하는 거야. 똑같은 방법이기는 해. 알겠지? 그래서 등차 수열은 합을 이용해서 뭔가 곱으로 와서 마무리를 짓는데 얘는 곱으로 시작을 해서 합으로 마무리를 짓는다. 이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다음. 너무 쉬우니까 심심하니까 재미없지? 5번 합시다. 5번. 5번이 뭐냐면 이 얘기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두 직선을 공통 접선으로 하고 서로 외접하는 5개의 원이 있다. 큰 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12고 가장 작은 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6일 때 가운데 원의 반지름의 길이는 뭐가 되냐? 가장 큰 게 12고 그러니까 5번째 가장 큰 게 12고 제일 작은 거 1번이 6이다. 세 번째 거가 얼마냐? 그런 얘기네. 그치? 당연히 뭐 이런 식으로 느낌상 뭐 당연히 여기서 공부하니까 등비 중앙이 되겠구나 라는 것도 생각할 수가 있는데 왜 그런지만 한번 잠깐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못생겼어도 이해해주세요. 자, 선생님 3개만 그려볼게. 자, 이렇게 그리면 자, 얘하고 이제 이거 사이에 이렇게 원이 들어가 있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얘가 이렇게 가운데를 정확하게 2등분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보자. 이렇게 2등분. 알겠지? 그러면 이 직선은 당연히 어디를 지나갈 수밖에 없겠어? 원의 중심을 지나갈 수밖에 없겠지. 그치? 그래서 여기 얘를 원의 중심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가장 작은 거를 x라고 하고 그 다음에 얘를 y라고 하고 그 다음에 얘를 z라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지? 그러면 자 여기서 이렇게 수평되게 직각되게 이렇게 만들고 수평되게 이렇게 직각되게 이렇게 만들었어. 두 개가 있지. 그치? 그러면 이 두 삼각형은 뭐가 될까? 어떤 관계가 있을까? 닮음이다라는 생각은 들겠지. 그치? 근데 닮음은 가장 우리가 쉽게 찾는 방법이 닮음에서는 어쨌든 A의 닮음이 가장 쉽게 찾을 수가 있어. 그치? 그 어떤 길이가 특정하게 나오지 않는 이상은 무조건 이렇게 A의 닮음이야. A의 닮음이 뭐야? 각 두 개 같으면 되는 거잖아. 그렇지? 그럼 당연히 얘는 90도, 90도가 되는 거고
이 각과 이 각은 무슨 각이야? 동일각이 되겠지. 그래서 같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야. 자, 어쨌든 그래서 봅시다. 이렇게 된 상태에서 자, 이렇게 선생님 이렇게 했어. 이렇게 크게 핀 거야, 이렇게. 자, 그러면 일단은 이게 두 개가 닮음이니까 선생님은 이제 이 길이 대 이 길이는 이 길이 대 이 길이 이렇게 선생님이 한번 세워보고 싶은 거야, 식을. 알겠지? 그러면은 이 길이는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있을까? 당연히 이만큼이 x고 이만큼이 y잖아. 그래 안 그래? 지금 이 길이니까. 그쵸? 그럼 x 더하기 y라고 할 수가 있겠지? 그래서 x 더하기 y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 길이는 뭐가 되겠어? 당연히 y하고 z가 되겠지. 그러면 y 플러스 z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 길이라는 거는 뭐냐면 이만큼이 y인데 이만큼이 x일 거 아니야. x 평행하니까 그치? 그러면은 얘는 y 마이너스 x가 될 것이고 당연히 얘는 뭐가 되냐? z 마이너스 y가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 z에서 y를 뺀 거. 됐어요? 그러면 이거 대 이거는 이거 대 이거로 하든지 또는 이거 대 이거는 뭐 이거 대 이거로 하든지 이렇게 뭐 식을 세워보면 되겠지. 식을 세워보면은 x 플러스 y 대 뭐 얘로 할까요? y 마이너스 x는 친구 y 플러스 z 대 z 마이너스 y 이렇게 되고 내항과 외항을 곱하면 되겠네. 그렇지? 곱해보면은 y 마이너스 x y 플러스 z는 x 플러스 y 그 다음에 z 마이너스 y 이렇게 될 수가 있겠다. 맞아요? 자, 정리 한번 해보면 여기 y 제곱 있네. 그치? 자, y 제곱 있고 그 다음에 뭐 있니? 마이너스 xy 있고 이렇게 곱하면 플러스 yz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니까 마이너스 xz 좌변이 이렇게 나오고 우변은 이렇게 곱하니까 xz